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인지혁명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할 텐데요. 인지혁명의 결과가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쌤, 인지혁명으로 인해 사피엔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인지혁명 이후 호모사피엔스는 필요의 변화에 발맞춰 행동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피엔스는 유전적 혁명이라는 정체된 길을 우회하는 고속도로, 즉 문화혁명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호모사피엔스는 협력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인간종과 동물들을 크게 앞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회적 동물들의 행태는 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론 동물의 행태는 환경 요인과 개별적 우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은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사회적 행태의 심각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유전적 돌연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보통의 침팬지가 지닌 유전적 경향은 알파 스컷이 이끄는 집단 내에서 위계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팬지와 가까운 종인 보노보는 보통 암컷 동맹이 지배하는 보다 평등한 집단을 이루며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암컷 침팬지가 보노보 친척에게 한 수를 배워서 페미니스트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침팬지의 DNA가 어떻게든 변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사회 패턴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명, 새로운 주거지의 정착은 문화가 계시한 일이라기보다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환경의 압력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인류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수십만 년이 걸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만 년 전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호모 에렉투스라는 새로운 인간종이 등장하고 석기 제작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들에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동안 이들의 석기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거의 20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인지혁명 이래 사피엔스는 행태를 신속하게 바꾸고 새로운 행태를 유전자나 환경의 변화가 없이도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카톨릭 신부, 불교의 승려, 중국의 황관처럼 아이를 갖지 않는 엘리트가 계속 등장했던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10여 세기 동안 살아남은 것은 교황에서 교황으로 독신주의 유전자를 물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약과 카톨릭 교회법의 이야기들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시 인류의 행동 패턴이 수십만 년간 고정되어 있었던 데 비해 사피엔스는 불과 10년 내지 20년 만에도 사회구조, 인간관계의 속성, 경제활동을 비롯한 수많은 행태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사피엔스가 발명한 가상의 실제의 엄청난 다양성, 그리고 그것이 유발하는 행동 패턴의 다양성은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의 주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등장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했으며 그 멈출 수 없는 변화를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인지혁명이란 역사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점입니다. 인지혁명 이전의 모든 인간종의 행위는 생물학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인지혁명 이후에는 생물학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가 호모사피엔스의 발달을 설명하는 1차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등장이나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려면 유전자와 호르몬, 생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쌤, 인지혁명이란 정말 혁명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군요. 그럼 사피엔스는 이제 생물학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건가요? 이것은 호모사피엔스와 인류 문화가 생물학의 법칙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물이며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능력은 여전히 DNA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네안데르탈인이나 침팬지 사회와 같으며 감각, 정서, 가족 간 유대 같은 요소들에서 우리와 다른 유인원 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차이를 찾으려 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1대1, 10대10으로 보면 우리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침팬지와 비슷합니다.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개체수 150명이라는 임계치를 초과할 때부터입니다. 숫자가 1천 내지 2천 명이 되면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만일 수천 마리의 침팬지를 천안문 광장이나 월스트리트, 바티칸에 몰아넣으려 한다면 결과는 아수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장소에 정기적으로 수천 명씩 모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었던 교역망이나 대중적인 축하 행사, 정치제도 등의 질서 있는 패턴을 수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창조합니다. 우리와 침팬지의 진정한 차이는 수많은 개인과 가족과 집단을 결속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인간을 창조의 대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능력 같은 다른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도구 제작 그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3만 년 전만 해도 막대기나 돌로 된 창밖에 없었던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핵탄두를 지닌 대륙간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리학적으로 지난 3만 년 사이에 우리의 도구 제작 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낯선 사람들과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고대의 창촉은 고대인 한 명이 친한 친구 몇 명에게서 조언과 도움을 얻어 몇 분 내지 몇십 분 만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핵탄두를 제조하려면 전 세계에 서로 모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 우라늄 광석을 채취하는 광부에서부터 아원자 입자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기다란 수학 공식을 쓰는 이론 물리학자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쌤, 인지혁명이 갖는 중요한 의의가 뭔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피엔스의 뇌의 내부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유전적 변이로 일어난 이 인지혁명으로 인해 유전적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우회로인 문화혁명의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사회 패턴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명 등에는 수십만 년이 걸렸지만 인지혁명 이후 사피엔스는 불과 10년 내지 20년만 해도 사회구조, 인간관계의 속성, 경제활동을 비롯한 수많은 행태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지혁명으로 인해 생물학에서 독립하여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지혁명 이전에는 모든 인간종의 행위는 생물학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물론 인지혁명 이후에도 생물학은 호모사피엔스의 행동과 능력의 기본 한계를 결정합니다. 모든 역사는 이런 생물학적 영역의 구속 내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극도로 넓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엄청나게 다양한 역사적 서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허구를 창조하는 능력 덕분에 점점 더 복잡한 역사적 서사를 만들었고 이 역사적 서사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더욱 발전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에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인지혁명은 칼 마르크스가 얘기한 상부구조, 그리고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가 덕의 상실에서 언급한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떠올리게 합니다.